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집을 구매하거나 지으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건폐율이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폐율이란 무엇인지 간략한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건축법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건축 면적은 무엇일까요?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라고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요. 건폐율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쓸 텐데요. 규정이란 뜻은 그 법에서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7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국계법에서 건폐율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 틀만 제시하는 거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 건폐율을 강화하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살려고 하는 땅이 있다면 그 지역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은 건폐율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려면 해당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셔서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의 건폐율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국계법에서 아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건폐율을 큰 틀을 정해놨습니다. 지역마다 건폐율이 좀 다른데요. 크게 4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관리지역은 다시 보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도시지역에 사시니까 도시지역을 먼저 확인해 보면 주거지역은 7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은 9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은 좀 높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땅값이 비쌉니다. 공업지역은 70% 이하입니다. 녹지지역은 20% 이하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인데요.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시려면 계획관리지역을 사시는 게 낫겠죠. 관리지역에서는. 다음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밭이나 논, 뭐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농림지역은 20% 이하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가 되겠죠. 그린벨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 이하입니다. 이게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가면 대부분 이 국계법과 같습니다.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은 제가 예로 그린 스케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제곱미터라고 하고 건물을 60제곱미터로 지으려고 한다면 건폐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것은 산수 문제인데요.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60%가 됩니다. 아까 건축 면적을 정의할 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본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외벽의 중심선이란 무엇이냐 하면 외벽이 있다면 그 외벽의 중심 부분의 선을 긋고 그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외벽 두께가 30cm라고 가정한다면 15cm, 15cm 이 부분에 중심선을 긋고 이 중심선으로 면적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벽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제가 30cm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얇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외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외벽의 두께는 정해지는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주택을 건축을 할 때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 외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예를 들면 외벽의 그 골조, 콘크리트 두께를 200 정도로 했을 때 단열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외벽 마감을 해야 됩니다. 단열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단열재 이 단열재 두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평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따뜻한 지역은 단열재 두께가 좀 얇고 추운 지방은 단열재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보통 중부 지역은 제 기억으로는 단열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고 75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5mm 정도 두께로 했었고 외벽 마감을 이걸 치장벽돌이라고 하는데요.
뭐 적벽돌 쌓기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간 벽돌로 외벽에 이렇게 쌓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구조체로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장식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 벽돌이 없다고 해도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외벽, 이 건물 외부를 좀 꾸며야 하기 때문에 뭐 치장 벽돌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빨간 벽돌이 아니라 뭐 예쁜 벽돌이 많이 나오죠. 그거를 뭐 치장 벽돌 쌓기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말합니다. 하여튼 그게 두께가 한 90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벽이 200, 그리고 단열 부분이 아까 단열재는 75지만 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한 100 정도 필요합니다. 단열 부분이 100, 그 다음에 치장 벽돌이 90,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390 정도 되는데요. 벽 두께, 외벽 두께가. 이게 두꺼운 것 같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 보통 이 정도, 이거보다 뭐 약간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40cm 정도 외벽 두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실내 쪽 20cm는 건축 면적에는 들어가지만 다 벽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외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죠. 외벽이 얇으면 얇을수록 건축 면적의 대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외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건축 면적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외벽의 두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디테일한 문제니까 일단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건폐율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요. 그래서 땅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전원주택지는 보통 관리지역이 많습니다. 농림지역은 뭐 농업인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농업인이 아니라서 농림지역은 뭐 좀 어렵고요. 관리지역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평짜리 땅을 사면 건물은 20평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라면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사야지 유리하겠죠. 그래야 100평짜리 땅을 사도 40평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폐율이, 이런 면에서 건폐율이 중요한 겁니다. 건폐율이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그만큼 집을 넓게 지을 수가 없고, 건폐율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서 집을 넓게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폐율이 높은 것이 좋고, 건폐율이 높으면 땅값도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거는 일반화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건폐율이 높은데 땅값이 싸다, 그러면 그건 좋은 땅이죠. 그런 땅을 사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건축주가, 그 토지주가 어떤 이런 건폐율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본인 땅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내놓은 거니까 그런 땅은 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쌀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건폐율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옆에는 생산관리지역이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땅값이 그 생산관리지역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 땅은 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이걸 찍어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서툴고 어색하고 버벅댔습니다. 좀 양해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뭐 용적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 건축에 관련된 것을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인데요.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